안녕하세요. 24뉴스 영어 특별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란은 어제부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 엘다힐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밤사이 이란의 석유화학 공장과 기타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이제 이란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특히 남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이란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찍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 테러 정권에 맞선 전쟁에서 또 다른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 정권의 피해를 심화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란 테러 정권은 다시 한번 테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보복 공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다이에에서의 우리의 공격과 이스라엘 공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 즉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있는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웨건하임과 연결합니다. 마이크, 트럼프와 벤자민 네타냐후의 통화부터 시작해보죠. 조금 전 이 통화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 통화에 대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네타냐후 총리가 최선을 다해 이행할 수 있도록 입장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몇 년째 말씀드렸듯이 이 점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종종 사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더 극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곧 전화를 걸어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했고 자신이 바로 결정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의 의견이 분명히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싱턴에 있는 그의 참모진으로부터 듣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몇 년간 우리는 실제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고 때때로 그것이 약간 격해질 때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양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행동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단계는 레바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란의 위협이 베이루트뿐만 아니라 남부 레바논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헤란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을 고려할 때 레바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네, 분명히 그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실제로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질 때 이란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건가요? 우리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발언이나 때때로 보이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합의가 가까이 있다고 낙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가 손에 잡힐 듯하다 등 다양한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한 번도 가까웠던 적 없고 지금도 멀며 임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기대를 높였다가 다시 실망시키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에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미국 수석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과 함께합니다. 백악관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에는 중동 수석 특파원 아리엘 오세란과 안보 분석가 요나탄 레게브가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리엘, 먼저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할 수도 없다는 새로운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군사작전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여기서 그들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한다면, 즉 남부 레바논을 포함해 어디서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서는 남부 레바논 티레시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세우려는 이 새로운 구도를 시험대에 올린 것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 전체, 즉 베이루트만이 아니라 남부 레바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이 이번 라운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레바논을 공격하는 행동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그리고 조너선, 이스라엘이 결국 이런 당정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2일 이전에도 상황은 이미 어려웠습니다. 이전의 조건조차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 본 것을 보았습니다. 다히야를 공격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이란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여러 단계를 뒤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다히야 지역을 포함해 레바논 전역에서 다양한 공격을 감행했고 나스랄라를 사살했고 BPO 작전도 있었으며 베이루트를 비롯한 레바논 전역에서 여러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전엔 전선이 통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적어도 베이루트 전선과 이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멘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텔아비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울린 사이렌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이러한 전선의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루트의 다히예 지역이 공격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을 공격할 수 없다는 새로운 공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가자, 서안지구,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모든 분대를 철수하는 것,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조건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미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인들이 적어도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걸프 지역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현재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티레와 레바논 남부의 다른 지역에 계속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 지역, 티레, 불지슈멜리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다른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최후 통첩 직후에 나온 일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어디에서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허세를 떠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담해진 정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권력에 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번 일련의 사태 이후에 전략적 승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지금 이 두 전선을 연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전선들도 연결하려는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죽였을 때 그들은 심지어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즉각적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아래에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근시안적인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쉽게 방아쇠를 당기고 심지어 호전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시간을 두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대응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란이 전략적 인내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대리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아랍계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 이란은 전투에 직접 나서지 않으려 했던 불의 고리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란이 대리인을 위해 싸우고 있지 대리인이 이란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만약 헤즈볼라 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들을 운명에 맡긴다면 그들의 운명도 하마스와 비슷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이 대리전 구도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힘을 과시하려 하면서도 스스로는 강한 위치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들의 역량을 구하려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리 세력들이 이란을 방어했다면 이제는 이란이 대리 세력들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북부로 가겠습니다. 하이파에 있는 저희 특파원 조 브라운과 함께하겠습니다. 조 브라운 씨,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이란의 최근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그 미사일들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면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피해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양측의 공격은 이전에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전투 동안 양측 모두 보급품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IDF는 이란에 제한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도 이스라엘 전역에 소수의 공격만을 감행했습니다. 총합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영공을 뚫고 들어온 미사일은 약 24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모두 요격되었거나 아니면 빈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유일한 피해는 요격 미사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일부 지역, 특히 서한 지구 등지에 흩어져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리코에서는 미사일의 일부가 땅에 박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북부의 병원들이 전시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지하 벙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파의 람밤 병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요새화된 병원이 있습니다. 지하 전체가 단 하룻밤 12시간 만에 주차장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인해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북부 이스라엘에 몇 차례의 폭격만 있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북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선 부근에서 그렇습니다. 곧 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이후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나 드론 공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만약 헤즈볼라로부터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리고 만약 대치선에서만 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것은 헤즈볼라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그들은 헤즈볼라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몇 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해온 FPV 드론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드론은 요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대피소로 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그것을 요격할 가능성도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경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는 대피소가 곳곳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때 대피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한다면 그것이 이곳에서 가장 큰 위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미노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진영은 상대방에게 자신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남부 레바논의 티레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고 그로 인해 레바논의 반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가하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습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개입해 북부와 중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헤즈볼라의 행동 때문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브라운 투파워님, 하이파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캐서린 베레스 샤케단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란, 예멘, 그리고 급진 운동에 대한 전문가이자 Forum for Foreign Relations의 전무 이사이신 분입니다. 런던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어제 이란이 내린 결정, 즉 그들이 여기서 세우려는 구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북부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이란이 지금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변명이라고 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이든 괜찮았고 결국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이제는 이란에서 인터넷 연결이 복구된 이후로 사람들이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는 사람들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추진력이 생겼고 나라 밖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최근 몇 달 전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을 조작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제 생각에는 휴전과 시간 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물타기 시도입니다.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예상됐으니까요. 저는 예상이 틀리길 바랐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되살리려고 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란에게 헤즈볼라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전략이나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을 위해서요?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대리전 전략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가능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헤즈볼라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헤즈볼라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 정권이 대리 세력 외의 세력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대리 세력이든 다시 살려내려는 시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후티 반군이 뭔가를 하도록 부추기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물러설지의 문제예요. 제 생각엔 이게 국제사회 압박과도 관련이 커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 오늘은 특히 더 그렇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현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전쟁 의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크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은 트럼프 씨가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물러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열망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죽은 동물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봤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홍해에 이스라엘 선박이라고 할 때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들이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말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은 소위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개입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교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어도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보다 아랍 국가들과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했을 때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격을 결정했지만 미사일, 로켓, 드론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를 더 지지했고 다른 나라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좋아, 페르시아 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니 바브엘 만데브로 해보자. 홍해로 해보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수십 년간 경고했던 일에 대해 아랍 국가들을 실제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는 이스라엘식 규범, 즉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든 다른 것이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협정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 정권이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한 파트너라는 사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리 세력 안에 흡수하려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도 이를 알게 되었고 문제는 얼마나 빨리 깨어나 우리와 함께할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랍 대중과 그 정권이 한 가지를 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좋은 무슬림이 되려면 반시온주의자여야 한다는 생각과 영구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반유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은 정말로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좋아하는지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게 내 미래에 더 나은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깨어나서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정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쿠웨이트가 1차 걸프전 때 팔레스타인들이 너무도 기꺼이 가담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캐서린 페레즈, 샤크담, 이란, 예멘, 그리고 급진 운동 전문가이자 Forum for Foreign Relations의 전무 이사님, 런던에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조나단, 조금 전에 한 이스라엘 관리가 트럼프의 요청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특히 다이에 지역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요격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 내 발표에 따르면 그 사이렌은 레바논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군을 향해 발사된 로켓이나 무인기 때문에 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때때로 국경 바로 근처에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국경 지역의 마을에서도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 생각에 성명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행동으로서 남부 레바논에서의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레바논 전역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구실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반격을 가하기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으로부터 나올 매우 민감한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가 본 모든 일들이 양측이 서로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사이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란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요. 아리엘, 잠시만요. 네.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조나단은 예언자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렌은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을 향해 3발의 로켓이 발사되면서 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2발의 로켓은 요격되었고 3번째 로켓은 부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키리아 슈모나를 겨냥한 로켓이 발사됐을 때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하며 대응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즈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임계점을 조금씩 끌어올리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대응할 정도로 선을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레바논 남부의 여러 마을과 도시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곧 논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 특별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t's just something that you're gonna have to feel for yourself. 통증과 뻣뻣함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매주 화요일 i24 뉴스 영어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최근 긴장과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그들의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작전을 중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레바논 전선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이 문제와 다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예비역 준장 이스라엘 레하브 샤피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텔롭 공군기지의 전 지휘관이자 전투 조종사였던 이스라엘 공군 출신으로 모샤브 벳 우지엘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최근의 긴장 고조와 이란에서의 이스라엘 공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서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적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글쎄요, 분명히 이란에는 더 많은 표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표적을 칠지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즉 어떤 유형의 표적이냐는 뜻입니다. 석유화 공장처럼 이란의 전쟁 기계와 연결된 시설들이고 발전소 같은 에너지 표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도 걸프 지역의 유사한 표적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헤란이나 이스파한에 불을 끄고 싶다면
걸프 국가들 중 한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표적의 유형에 일종의 균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뢰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작전 공격을 할 때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부족한 공중급유 능력이나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방공 시스템, 그리고 작전에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또 이란이 보내는 공격의 유형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주고받는 타격을 모두 조절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그들의 전략, 전술에 의해 억제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가진 재량권과 이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미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싸우려고 할 때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핵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합의를 강경하게 만들고 트럼프가 이란에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언급했는데 최근 상황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베이루트를 공격하게 될까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글쎄, 우리는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비상 상황을 실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계속 바흐라를 목표로 삼는다면 분명히 더 많은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발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갈등이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핵 협상이었으니까요. 유감이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베이루트를 폭격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예비역 준장 이츠하크 레일리히 샤피르 전 텔노프 공군기지 사령관이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조종사셨던 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튜디오에 계신 저희 게스트 아리엘 씨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시작해보죠. 최신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라운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입해야 할 새로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긴장 고조 라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일, 두 번째는 40일이었고 지금은 24시간입니다. 원래는 12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라운드이고 빠른 속도의 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란이 이 지역에서 일종의 새로운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란은 대부분의 걸프 아랍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들 대부분이 계속해서 유화와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수천 대의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에 새로운 교리 아래 더는 감내하지도 억제에만 머물지도 유화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방위 교리에서
국경이나 2,000km 떨어진 곳에서 위협이 쌓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에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레드라인을 일관되게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란은 공격을 중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과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억지력을 가하려던 이란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고 결국 이란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지만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이란이 공격을 감행한 것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고 이스라엘 방위 당국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큰 질문입니다. 이란과 레바논 이 두 전선을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조나단, 지상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이루트 공격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죠. 지금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서의 공격을 멈추게 하거나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논리는 만약 지금 이란에 불복하고 이란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의 공격을 중단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쯤 이란이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철수시켜라. 만약 철수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레드라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메시지 전달 직후 공격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레바논에서의 작전은 공중과 지상에서 평소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루트 다이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의 작전이 최근 테헤란에서 온 메시지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아흐마드 후세이 어소시에이츠의 정치 컨설턴트이신데요. 바레인 마나마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란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공격하더라도 걸프 지역의 인프라를 겨냥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 걸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져 온 휴전 국면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 갑자기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것은 단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헤즈볼라, 레바논 등 이웃 국가 간섭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다른 대리 세력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프 국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일부 보도를 보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이란 도시의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걸프 지역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그들을 자신들과 한편으로 다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란이 실제로 가장 약한 지점이 걸프 국가들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들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한 미국이나 심지어 이스라엘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일찍 아흐마드 바이디가 사망했다는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란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야톨라는 숨어 있습니다. 진짜 아야톨라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오늘 지도자를 잃은 IRGC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쏘면서 자신들이 빠진 블랙홀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들은 자기 국민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제 말은 그들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총을 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이란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쿠웨이트 시티를 공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걸프 국가들, 특히 그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항상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 다 조금씩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런 행동 후 부인하지요. 그들은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모든 걸프 국가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문제는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무기, 특히 드론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냥 GPS 위치만 입력하고 드론을 날립니다. 무엇을 먼저 맞추든 기본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 바레인에서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걸프 국가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걸프 국가들이 훨씬 더 일찍, 즉 첫 주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공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티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거나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또한 홍해에서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동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 전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판매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경우 전쟁 내내 조용히 지내다가 단 한 번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후 다시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다시 등장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생각 때문인데 이란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을 돕고 구출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건 전체 지역, 즉 걸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더 큰 행동을 하기 전에 제대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후티가 개입하면 그들을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흐마드 하우사 어소시에이츠 정치 컨설턴트께서 바레인 마나마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리엘, 다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송 내내 게스트들과 후티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들이 이 싸움에 합류할까요?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 세력망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란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에게 모이라고 그리고 싸움에 합류하라고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2개 반의 대리 세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후티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테헤란과 연계된 민병대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병대들 중 일부는 이미 국가 체계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연계되지 않은 일부 세력들은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현재 이란의 대리인 프로그램 측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후티족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그들은 지금까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헤즈볼라는 만약 레바논과 테헤란 사이의 전선을 연결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는 여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티는 오랜 시간 동안 재정비하고 역량을 다시 키웠으며
어쩌면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멘의 국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참혹한 재앙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후티가 내부 위기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부 모험에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티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란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위협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티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가 이뤄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레드라인을 일관되게 지킨다고 이야기했다면 후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일관성 있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후티의 발사가 사나나 호데이다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대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후티와 다시 충돌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자신의 레드라인을 지키는 완벽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후티는 이스라엘의 결의가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이 방어 교리에 허점이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나선, 아리엘이 말했듯이 후티 관련 주제로 이어가면 이스라엘은 모든 후티 미사일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결국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안이나 군사적으로 후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가끔씩 예멘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습들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피해도 발생시키죠. 하지만 그것이 후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사일 자체가 골칫거리이고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스라엘 남부 항구로 향하는 선박 운송이 다시 한번 방해를 받는다면 이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전선을 상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란, 헤즈볼라, 가자 전선이 있고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며 활발합니다. 서한지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조금 넘게 전에 이스라엘 시민에 의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한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측과 유대인 측 모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활발한 전장입니다. 분대는 이미 전력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대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아마도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이 군대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나단 레게브 보안 분석가님, 그리고 중동 특파원이자 수석 특파원인 아리엘 오제라님, 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푸푸 특파원 조브라운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방금 전 1시간 동안 이스라엘 북부에서 또 한 번의 사이렌이 울렸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마을과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선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시죠.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는 도중에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키리아트 슈모나 주변 갈릴리 페넨들 지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 헤즈라엘 군인들을 향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2발은 요격되었고 1발은 군인들 가까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의 대치선에 위치한 도시와 마을을 공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은 아직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이 남부 레바논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렌이 울린 이유는 예방 차원이었거나 또는 북부 이스라엘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이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경보, 즉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국경 쪽으로 조금씩 접근해 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4월에 체결된 소위 휴전 이후에 했던 일이고 불과 일주일 전에 갱신되거나 합의된 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휴전은 꽤 빨리 깨졌습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몇 발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란이 개입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사일 공격 시 베이루트를 타격하겠다고 했으며 그럴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남부 레바논 전역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타이르와 남부의 다른 도시들, 특히 리타니강 북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헤즈볼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군의 성명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이후 상황입니다. 이것이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과 내일 학교 운영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영공과 벤구리온 공항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학교들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계속 운영한 채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심각하게 혼란을 겪었던 경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을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일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로켓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 열려 있었던 이스라엘 영공에 약간의 혼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나라를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경제가 폐쇄되어야 했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입대를 앞둔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요아브 키시는 일부 시험은 취소될 것이고 일부는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큰 혼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특파원 조 브라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전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IRGC 본부 하티브와 아미아는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체를 공격할 경우 다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바로 1시간 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레바논 남부의 여러 마을과 도시를 공격했지만 이 최근 상황에 대해 이란 측의 입장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 소식을 추적하고 몇 분 후에 다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